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드디어 이제 김희주 모의고사 11회입니다. 11회는 시즌 1 마지막 모의고사고요. 2022년 마지막 강의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제가 다음 맨 마지막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되니까 바로 1번부터 한번 열심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제목이니까 뭐에 대한 글인지 항상 고르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자, 나는 보고할 수 있습니다. number 많은 경우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 자신의 강아지가 반응하는, 자, 여기 잘 보세요. in이라는 거는 뭐뭐로 뭐뭐에서 반응하는 건데, 일단 I would say enthusiastic, 이거 일단 삽입절은 해석을 주어가 동사 하기에 라고 해석한다 했잖아. 그러면 내가 열정적으로 말하기에 라는 그냥 삽입절일 뿐이고 없어도 돼요. 그러면 어에 대한 명사는 매너인데 이 막드가 매너를 꾸며주겠지. 아주 그냥 특별한 방식에서 강아지들이 반응하는 경우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말하기에. 느낌 알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 뭐 할 때냐면 내가 징글징글링 할 때, 징글링한 주얼리를 입었을 때, 굉장히 찰랑거리는 보석을 입었을 때, 어떤 찰랑거리는 보석이냐면 regular, 일방적인, 뭔가 정기적인 리듬을 생산해내는, 내가 걸을 때마다, 그죠? 비록 그들이, 그죠? 그들의 발에 박자를 맞추지 않을지라도, 왜 그들이란 건 강아지를 봤겠지? 비록 강아지들이 그들의 발로 박자를 맞추지 않을지라도 내가 걸을 때마다 정기적인 리듬을 생산해내는 징글징글 거리는 주얼리를 내가 입었을 때 내가 열정적으로 말하기에 특별한 방식에서 강아지들이 반응한 경우를 나는 많이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그냥 짤랑짤랑거리는 어떤 장신구를 찼을 때 강아지들이 거기에 맞게끔 발로 박자를 맞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내 그 방식에서 이제 반응하는 경우를 나는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박자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비록 이것이 단순한 어떤 우화적일지라도 이것은 제한합니다. 뭘 제한하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한합니다. 가져오고 진저 to claim,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한합니다. 뭘 주장해요? 동물들이 반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게 뭐에? 어떤 만들어진 리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게임 끝났죠?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박자에 반응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구체적인 반응은 뭐에 대해서? 한 사람의 발에 박자를 맞추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나 고의적으로 어떤 극도적인 리듬을 마킹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정말로 보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스킬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노래 부를 때마다 박자를 탁탁 맞추는 거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것은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해석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로써? 아주 결정적인 능력으로서 음악적인 반응에 관련되어진 결정적인 반응으로서 해석될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 발 땅딱하는 것은 이것만이 음악을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표현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도 박자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지. 내 강아지는 사실상 반응합니다. 다른 음악적인 특징에 반응합니다. 뭘 제외하고? 일반적인 내 주얼리의 일반적인 짤랑거리는 거를 제외하고도 다른 음악적인 특징에도 반응을 합니다. 강아지도 반응을 또 한다는 얘기죠. 그 사이렌 소리는 would set, 설정할지도 모릅니다. 오형식이죠. 그들이 뭐 하도록? 그들이 하울링을 하도록 설정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여기 as는 양태의 as라고 해서 동사랑 주어랑 도치가 되면 뭐뭐처럼 같이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내 허즈밴드의 색스폰 소리에 하울링 하는 것처럼 사이렌 소리에도 하울링 합니다라는 느낌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강아지들도 박자를 맞추고 충분히 음악적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찰했습니다. 비슷한 반응을 강아지의 어떤 음악적인 도구의 리듬에. 명백히 다윈도 그랬습니다. 라고 해서 다윈도 당연히 강아지들도 어떤 동물들도 음악적인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는 관찰했다는 걸 보고했습니다. 강아지를. 어떤 강아지냐면 이미 항상 낑낑거리는, 뭐가 뭐 할 때 하나의 노트, 그죠? 콘셀티노에서의 하나의 음표가, 그죠? 연주됐을 때
어떤 거냐면은 튠에 맞지 않는 음표가 연주됐을 때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것을 이제 뭐 했다는 걸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능력이 아니고 강아지들도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1번 매일매일 일상에서의 음악의 힘을 힐링 파워, 음악의 힐링 파워라는 얘기 절대 아니죠. 음악이 뭔가 힐링을 하는 느낌에 대한 얘기 아니고 2번 그죠? 강아지들도 가지고 있습니까? 음악적인 감각의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 제일 맞겠지? 당연히 강아지들, 동물들도 음악적인 힌트를 가지고 있다니까 2번 하면 될 것 같고 3번 음악, 유용한 도구, 그죠? 트레이닝 애니멀, 개소리 강아지들을 뭔가 훈련하는데 유용한 도구인 음악에 대한 얘기 아니고 너의 강아지는 정말로 너에게 공감합니까? 공감에 대한 얘기 아니죠. 그죠? 너의 강아지는 무엇을 그냥 그들의 몸으로 어떤 것을 의사소통합니까? 그러니까 몸짓 언어로 뭘 나타냅니까? 이거는 아니니까 정답은 2번 하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만약에 네가 네 스스로 뭔가 편찬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네 스스로를 아주 엄격하게 평가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뭐 할 것입니까? 확인할 것입니다. 에러를, 네가 만들었던 에러를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엄격하게 판단을 한다면 네가 만들었던 에러를 이제 확인할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 평가의 중요한 부분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뭘 결정하죠? 에러를 야기했던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뭔지, 실수를 야기했던 게 뭔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래요. 자가평가에서. 평균의 퍼포머들은 믿습니다. 뭘 믿죠? 그들의 에러, 대절 생략입니다. 그들의 에러가 그죠? 야기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뭐에 의해서?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서. 그죠? 그들의 통제 바깥의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서 야기됐다는 것을 믿습니다. 전형적인 남탓충이죠. 남탓이 제일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외부의 어떤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런 실수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죠? 즉 나의 opponent, 나의 적, 나의 굉장히 상대편이, 나의 어떤 라이벌이 훨씬 더 행운이 좋았어. 그 일은 너무 빡셌어. 같은 뭔가 외부적으로 돌리는 얘기지. 나는 단지 나의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재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최고의 퍼포머들은 믿습니다. 뭘 믿죠? 대절 또 생략이죠. 그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 에러에 대해서. 주목해 보세요. 이것이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격의 차이점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점이라는 걸 주목해 보세요. 최고의 퍼포머들은 아주 매우 구체적인 기술 기반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전략들을 스스로 설정을 합니다. 즉 그들은 생각합니다. 뭘 통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한 방식을 정확하게 뭐합니까?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잘 작동하지 않을 때 그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관련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 A to B. 실패를 구체적인 요소, 그들의 퍼포먼스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로 관련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퍼포먼스냐면 아마도 잘못했었던 하면 되겠지. 중요한 거는 남 탓 안 하고 자기 탓 한다는 얘기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제 훌륭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남 탓하지 않고 자기 탓한다. 1번 잘못에 대한 과도한 자책은 성취욕 저하 개소리고 2번 성취 목표가 지나치게 높으면 실수를 범할 개소리. 3번 타인의 지적에 대한 수용적 태도. 타인의 지적이 아니라 내가 내 실수를 보는 거니까 3번 아니고 한 번의 실수를 근거로 사람 판단할 것도 개소리고 5번 높은 성취율을 보이는 사람들은 잘못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다. 너무 쉬우니까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일단 1번은 노우스인데요. 다시 말하겠지만 1번은 that을 쓸래 vs does를 쓸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that은 무슨 수를 받는다? 단수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고 dos는 복수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한번 해봐야지. 브레인의 움직이는 비용들은이에요. 대략 8배에서 9배 더 높습니다. 펄 유닛당, 그 질량의 어떤 단위당 대략 8배에서 9배 정도 높습니다. 뭐에서 마찬가지로 그 몸의 머슬의 그것들로서 그것들이란 건 당연히 running cost를 받는 거겠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돌아가는 비용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as로 봐야겠죠. 이거만큼이나 뒤에 거만큼이나니까 몸의 그 머슬의 어떤 돌아가는 비용만큼이나 거의 8배, 10배 높습니다. 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트,
복수기 때문에 맞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에는 specialized인데, 자 2번도 잘 보세요. 여러분 더가 나오면은 더라는 걸 관사라고 하기 때문에 관사는 항상 뒤에 명사를 찾아줘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the boy인데 소년인데 그 안에 스마일링이라고 끼고 싶어. 그럼 이거에 대한 그 정체는 여기를 꾸며주는 거야. 웃는 소년이 되겠죠. 웃는 소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더에 대해 동그라미를 치면 더에 대한 명사는 brain cell이에요. 뇌세포. 근데 구체화시키는 걸까 구체화된 뇌세포일까를 살펴보는 건데, 구체화시키는 뇌세포는 뇌세포가 뭔가를 구체화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뇌세포 자체는 구체화되는 거니까 스페셜라이즈 맞다라 보시면 될 것 같지. 됐죠? 별로 어렵지 않았고. 자 3번 볼까요? 3번은 정말 많이 나왔던 거니까 개인적인 뉴런은, 자 만약에 send를 동사로 보자. 보냅니다. 뇌에서의 시그널을 보냅니다 라고 동사가 첫 번째 나오고 uses란 동사가 두 번째 또 나왔지. 한 문장의 동사는 두 개로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해석을 해봤을 때 여기서는 뇌에서의 신호를 보낸다가 아니고 보내는 뇌세포는 이기 때문에 뭐뭐하는 현재 분사 ing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그죠? 뇌에서의 신호를 보내는 개인적인 그 뉴런은 사용합니다. as니까. 그죠? 그죠? 그 마라손을 달리는데, 그죠? 다리 그 근육 세포만큼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 uses를 전체 동사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꾸며주는 거니까 sending으로 바꿔줘야 되죠. 정답은 3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4번 볼까? 4번. 4번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는 이거 뭘로 본다는 얘기야? 관계 부사로 본다는 얘기가 있죠. 뭐 at which 같은 거, 뭐 이거는 뭐 where 같은 걸로 바꿔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 관계부사라는 건 특징이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나오고 뒤에 무슨 문장 나와? 완전한 문장만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봤을 때 efficiency라는 게 선행사가 있고 at which가 있고 뒤에 it 주어 does 동사 this 목적어 완전한 문장 나와서 맞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as를 동등비교라고 하는데, 동등비교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여기서 as 다음에 형용사를 쓸까요? 부사를 쓸까요를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온다고 했지. 그럼 봅시다. I am, 그죠? as 다음에 happy를 쓸까요? happy를 쓸까요를 고르래. as you 이렇게 나왔다. 봐봐. 정답은 뭐니? 나는 너만큼이나 행복하다 할 때 당연히 비동사에 대한 뒤에는 보어가 나와야 되겠다. 보어는 부사가 절대 될 수 없죠. 따라서 해피밖에 안 되는 거지. 즉 문장 구성을 좀 살펴봐야 돼. 문장 구성이 어떻게 돼, 몇 형식인지 좀 살펴보고 그 형식에 맞게 부사를 쓸지 보어를 쓸지 따지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여기서는 한번 볼까요? as가 일단 보이죠?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그래, 우리는 많은 컴퓨터들을 지어왔다. 어떤 컴퓨터들이냐면 최고의 그랜드 마스터 체스 플레이어를 이기는, 그러니까 우리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것처럼 최고의 그랜드 마스터를 이기는 그런 어떤 컴퓨터를 지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꽤 거리가 멉니다. 그것들을 만드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인식하고 하나를 집을 수 있는 체스 피스 조각 중 하나를 집을 수 있는, 맞아, 여전히 그냥 그 컴퓨터로 싸워서 이세돌을 이기는 프로그램은 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지를 한 다음에 말을 딱 잡은 다음에 로버트가 이렇게 갖다 두는 그런 기술을 아직 못 만든다는 얘기죠. 뭐만큼이나 쉽게 3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쉽게라는 건 이걸 뭘 꾸며주는 거야? 당연히 피킹이랑, 그죠? recognize를 꾸며주는 거니까 당연히 동사, 분사 형태를 꾸며주는 거니까 동명사도 당연히 부사가 꾸며줄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쉽게 짚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것은 아직 거리가 멉니다. 이기 때문에 정답은 틀린 거는 아까 3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왜 easly가 맞다? picking과 recognize를 꾸며주는 거니까 분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나른다. 정답은 3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어휘 문제죠. 발견하는 건데 뭘 발견해 봅시다.
어떻게 사람들이 농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발견해내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는 알아차리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지. 그 이유를 말하겠죠. 어렵다는 얘기야. 사람들은 그들의 반응을 드러내면 쉽지만 숨기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것 때문에 숨기다 맞는 거지. 반응을 숨깁니다. 그죠? 뭐 때문에? 어떤 공손함이나 동료의 압박 때문에 그들의 어떤 반응을 숨기게 됩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때때로 be aware of, be unaware,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들 스스로 영향을 받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이걸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내가 영향을 받는지도 때때로는 잘 모른다는 얘기야. 그죠? 따라가지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숨기는 거랑 잘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둘 다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예를 들어 거절이라는 거, 부정, 거절은 숨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로부터 뭘 숨길지도 모르니 얼마나 그들이 깊게 상처받는지를 숨길지도 모릅니다. 특정한 조크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야, 재밌니? 그러니까 농담을 했어요. 야, 바보 같은 놈아, 딱 들었어. 근데 내가 이제 바보 같은 놈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는데도 너 괜찮아? 기분 나쁘지 않지? 라고 해서 안 나빠 라고 부정을 때려버렸어. 근데 그 부정은 뭘 숨기는 거야? 내가 얼마나 깊게 상처를 받았는지를 사람들로부터 숨깁니다. 특정한 조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조크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이나 느낌을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받아차리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조크는 또한 마찬가지로 흰개미가 될 수도 있고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컴마치고 ing 뭐뭐 하면서 lingering, 지속되면서 주목되지 않은 채로 한 사람의 무의식에서 주목되지 않은 채로 오래 끌면서 시간폭탄이나 흰개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컴마치고 gnawing, 갉아먹으면서 그 혹은 그녀의 자긍심을 혹은 폭발하면서 나중의 시간에 자 이건 왜 나중의 시간에 폭발하다가 맞냐면 뭐가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건 타임범이 나왔죠. 시간 폭탄이기 때문에 언젠간 터질 수도 있다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은 맞는 것 같아. 그죠? 뭔가 이제 딱 들었어. 기분이 좀 별로야. 그죠? 근데 이게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시간이 지나 어느 날 갑자기 존나 기분 나빠 빵 터지는 거야. 그런 느낌. 그죠? 은근히 많이 있죠. 자, 그렇지만 비록 그죠? 누군가가 완벽하게 결정할 수 있을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어떤 하나가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으니까 정확한 그 싫어함에 대한 증오에 대한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록 누군가가 정확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지라도 결정했었을지라도 이것은 정확한 그 척도가 아닙니다. 그 뒤에 볼까요? 사람들은 간단히 틀립니다죠. 그러니까 정확한 척도가 아니라니까 틀리다는 거에 대한 뒤에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맞다라 보시면 되겠지. 뭐에 대해서 틀립니까? 그 조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증오적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람들은 틀립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악명 높게 찾습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체크 잘 해주시면 구문 노트에 적어 주셔야 되는 거야. 사람들은 주어 악명 높게 발견합니다. 근데 오형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hateful joke about themselves or their sex, nationality, profession, etc. 이 부분이 다 목적어야. 그러면 아주 hateful, 증오가 넘치는 조크, 뭐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나 그들의 성차별이나 국가적인 차별이나 직업 차별에 대한 그런 어떤 조크들이 문제가 있다고 발견합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의식이 자라날 때까지 문제가 있다고 발견합니다가 아니고 문제가 없다고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막 놀리잖아. 그 예전에 막 초등학교 때는 막 돼지 이러면서 외모 같은 걸 놀리잖아. 근데 지금 그 성인들이 됐을 때 돼지라고 놀렸을 때 그것도 폭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놀렸는데 지금은 안 놀리지. 왜 그런 거야? 의식이 그죠? 의식이 성장할 때까지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발견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발견한다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놀렸던 게 의식이 자라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의식이 자란 이후부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답은 5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만 이제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게 과연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욕인지 혹은 사회적으로 맞는 농담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5번 봅시다. 5번 되게 좋은 문제예요. 별표 치시고 보기가 되게 중요하게 나왔죠.
자, 대기업은 우리에게 현재 굉장히 나쁜 것처럼 이렇게 맞잖아. 대기업 때려잡자. 대기업 왜 이렇게 돈 안 주냐. 그죠? 뭐 이렇게 우리가 나쁘게 보죠. 자연적인, 근데 대기업은 정말 좋은 것 중 하나인데, 그죠? 자연적인 목표인데, 뭐에 대한? 낮게 돈을 주는 직업에 대한 어떤 탓을 하기 위한 자연적인 목표, 그리고 환경적인 남용, 그리고 시크닝 인그레디언트로 굉장히 우리에게 현재 나쁩니다. 하지만 논제 바뀌었죠. 그렇지만 아담 스미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았죠? 뭔가 예기치 못한 훨씬 더 중요한 책임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러한 병폐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병폐라는 것은 굉장히 대기업이 안 좋게 보는 거, 이런 어떤 그 굉장히 뭔가 낮게 그 직업에 돈을 주는 거, 환경적인 남용, 이런 걸 받는 거죠. 그죠? 환경적인 남용, 그 다음에 시크닝 인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야? 우리의 기호란 얘기야.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고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집단적으로. 자, 보세요. 이거 이때 강조구문 안 보이면 큰일 나요. 자, 우리 컨슈머, 소비자인 우리들은 선택합니다. 뭘 선택하죠? 특정한 종류의 편안함과 흥분을, 뭐에 대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편리함과 흥분의 특정한 종류를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스는 일단 그 기본적인 사실이 그저 놓여지게 된다면 모든 것들은 그것을 뒤따릅니다라고 해서, 우리 이제 소비자가 뭔가 편리함과 익사이먼트를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그걸 뒤따른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또 중요한데 이때 강조구문인데, 회사가 주로 세상을 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 식욕, 어떤 식욕이냐면, 그죠? 우리의 식욕이 태화시킵니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나데이 법배를 좀 잘랐죠. 우리의 회사가 세상을 태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식욕이 태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식욕은 그들이 단순하게 역할을 하는, 그들이란 건 여기서는 회사를 말하는 거겠지. 회사는 단순하게 거들을 들 뿐인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회사가 사회를 태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욕구, 우리의 식욕이 사회를 태화시키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 회사는 단지 그냥 수발만 들 뿐입니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거들 뿐이죠. 회사는 거들 뿐이고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소비자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리폼이라는 것은 뭔가 개혁이죠. 자본주의의 개혁은 완전하게 달려 있습니다. 뭐에 달려 있죠? 이상하게 소리가 들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요소인 소비자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해서, 자본주의의 뭔가 개혁을 하려면 대기업을 때려잡는 게 아니고 소비자를 교육을 한다는 얘기야. 그죠? 우리는 뭐 하는 게 필요합니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뭘 배울 필요가 있어? 더 나은 퀄리티를 원하는 걸 배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적절한 가격을 지불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어떤 하나냐면 진짜 워커들의 부담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 더 나은 퀄리티치를 그저 원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의미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소비자가 정확한 퀄리티를 원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적절한 거기에 대해서 값을 내는 것도 원하는 걸 배울 필요가 있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진짜 노동자와 환경의 부담을 반영해주는 그런 것들을 뭔가 이제 배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좋은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므로 단지 커스터머 선택을 제공하지 않고 이것은 또한 씁니다. 상당한 양의 이것의 에너지를 모아는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데 씁니다. 뭐에 대해서 어떻게 exercise, 실행하는지, 그들의 선택을, 분별력 있는 선택을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도, 상당한 에너지도 쓴다는 얘기지. 뭘 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많은 어떤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치는, 개혁하는 방법은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소비자들을 교육시키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 다음 보세요. 그럼 중요한 건 소비자들을 교육시키는 게 오히려 자본주의 개혁에서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교육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교육,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지. 1번 보세요. 봐봐. 수요의 질을 올리는 거. 자, 수요라는 건 뭐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수요 아닙니까? 수요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데, 그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질을 올린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의 원하는 것들의 어떤 질 같은 거를 교육시켜가지고 좀 상승시켜야 된다. 정답은 그래서 1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았던 문제고, the quality of demand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수요라는 걸 그걸 알아채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바꿔서 냈죠. 정답은 1번 정도로 보시면 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6번. 자, 6번도 좀 좋은 문제죠. 많고 그리고 종종 대립하는 어떤 진실에 대한 개념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진실에 대한 대립한 개념은 인터넷에서 같이 공존합니다. 레인징은 범위에 다다르면서 완전한 거짓말, 뭘 통해서 상호 알고 있는 허세를 통해서의 완전한 거짓말에서부터 단순한 놀잇감까지 범위가 되면서 인터넷 상황에서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다양한 그리고 종종 대립하는 진실에 대한 개념은, 이게 뭔 개소리일까? 패트릭 월러스가 말하길 그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너무 쉬운 뭐 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하고 자 get away with 모면하다. 암기하세요. 거짓말을 하고 이것에 모면하는 가장 모면하는 것이 쉽다는 사실은 뭐가 뭐하는 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디셉션, 속임수라든지 어떤 그죠? 어떤 해를 끼치는 건데 어떤 해를 끼치는 거냐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야기할지도 모르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야기할지도 모르는 해로운 것이라든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속임수와 함께 우리가 사는 한 거짓말하기 굉장히 쉽고 모면하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사실은 중요한 특징입니다. 인터넷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나 때는 그 버디버디라고 알아요? 여러분 버디버디? 버디버디 같은 거 보면 실명제가 아니지. 실명제가 아니고 선생님 예전에 그 아이디가 뭐였냐면 그죠? 중2병 걸려가지고 그죠? 다 닥쳐였나? 다 쌉쳐였나? 이거였어. 이거면은 그죠?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내 어떤 그 진짜 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실명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속일 수 있다는 얘기야. 찌질이가 굉장히 일진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속임수에 살고 있는 한, 그것들이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해와 함께 살아가는 한 거짓말을 하고 모면하는 것이 굉장히 쉽다는 사실은 중요한 인터넷 특징입니다. 이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완전한 거짓말 그리고 판타지나 논리적으로 꾸준히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이때 강조 구문이죠. 이러한 원칙에서 버추얼 월드 세상은 작동합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 본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느 날은 이렇게 아이디를 바꿀 수가 있고 어느 날은 뭐 그냥 뭐 멋쟁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봐봐요. 그럼 이거는 어느 날에는 이렇게 쓰고 어느 날에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완전하게 100% 다 속일 수 있는 것은 뭐 리니지 같은 게임 봅시다. 뭐 리니지 같은 게임 보게 되면 아이디 하나를 그냥 주구장창 그거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완전히 그 거짓말에서 사는 거지. 왜냐면 내 자신이 아니고 이 리니지 캐릭터에서만 버추얼 세계에서 사는 거니까. 이런 느낌이죠. 자, 물론 완전한 거짓말에서 사는 것은 가능하다. 판타지나 그죠? 논리적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버추얼 월드의 게임은 작동합니다. 그리고 닉네임 사람들은 서로 소통합니다. 그러나 바이너밋은 결코 뭐뭐하지 않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이? 지속적인 어떤 존재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세상에서 어떤 세상이냐면 다양한 소통이 발생하는 어느 밑에서 앞방 밑에서 다양한 어떤 소통이 발생하는 세계에서의 언어를 통해서 지속적인 존재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뭐한데 압박인데 어떤 압박이냐면 참가자들이 종종 뭐하는 변화하는 그들의 이름을 그리고 정체성을 변화하는 또 어떤 그런 정체 압박이냐면 그 협력적인 원칙이 버려질 수도 있는 임의적으로 버려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꾸 뭐 한다는 얘기야. 인터넷 세상에서는 일관적이지 않고 뭔가 변화하고 버려지고 이런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에서 얘기하자면 네가 인터넷 발화를 볼 때 너는 종종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발생하는지. 왜냐하면 네가 모르기 때문에. 뭘 몰라?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겠지. 어느 날에는 이렇게 된다. 어느 날에는 갑자기 폐지가 되고 어느 날에는 이런 이름을 썼다가 어느 날에는 저런 이름을 썼는지를 네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느낌으로 네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일관성이 그러니까 하루는 이렇게 되고 하루는 이렇게 된 걸 잘 모르기 때문에라는 걸 골라줘야 되니까 1번 네가 이것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는지.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얘기 절대 아니고 어떤 세트의 대화적인 원칙을 이것이 따랐는지. 그러니까 어떤 세트의 대화적인 원칙을 이것을 따랐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어느 날에는 저걸 따르고 어느 날에는 요걸 따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바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봐야겠지. 괜찮죠? 3번 어떻게 가상적인 세상이 실제 감각을 이끌어내는지. 가상적인 세상이 실제 감각을 이끌어낸다 개소리고 네가 정말로 질문의 구성에서 만들어내는지 안 맞는 뭐 질문의 어떤 문장 의문문을 만들어 의문문에 대한 얘기 절대 아니고 5번 왜 다른 참가자들이 각각 서로 공격을 하는지. 참가자들끼리 싸운다는 얘기 아니죠. 왜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른다. 어떤 대화적인 원칙을 이것이 따르는지를 잘 모른다. 2번 하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7번은 그리 어렵진 않았죠? 자, grazing animal은 풀을 뜯는 동물들은 다른 종류를 뭐에 대한 적응에 대한 어떤 적응이냐면 이러한 저지를 극복할 어떤 그 adaptation 적응의 다른 종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그 위에는 뭐가 나와야 돼? 제한, 제지, 저지가 deterrent라는 게 뭔지가 나와야 돼. 이거를 극복한다는 얘기는 이 저지를 극복하는 거에 대한 예시, 극복 방법, 극복 예시 이런 게 나와야겠죠. 이 정도는 되게 쉬운 거야. 이 정도는 당연히 예측을 하고 가셔야 돼. 자, 함께 진화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두 가지나 더 많은 유기체의 종이 그죠? 상호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진화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것들의 방향성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서로 같이 진화한다는 얘기는 내가 달리기가 빨라지면은 예를 들어 뭐 돼지를 쉽게 잡을 수 있다면 돼지도 거기에 맞춰서 달리기가 빨라지는 거 아니야? 내가 진화하면 상대방도 진화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유기체들은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유기체의 진화에. 그죠? 자, 모든 이러한 유기체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유기체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공통적인 패턴입니다. 공통적인 패턴이죠. 예를 들어 grazing 애니멀 나왔죠? 풀을 뜯는 동물들이랑 그 graces란 건 grass란 건 그죠? 잔디죠. 잔디들은 어떤 grass 잔디들이냐면 그들이 소비하는 grass와 잔디는 같이 진화를 했습니다. 잔디는 어떤 풀 잔디야? 종종 grazing animal에 의해서 먹혀지는 잔디들은 자랍니다. 어디로부터 자라죠? 땅 근처의 플랜트의 근간으로부터 자랍니다. 라는 것은 땅이 있으면은 여기에서부터 자란다는 얘기지. 풀이 이렇게 자란다는 얘기지. 여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라기보다는 브랜치의 팁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나무 가지에서 여기서 자라면은 자라자마자 다 뜯겨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부터 자란다는 얘기는 이제 뜯겨 먹기가 좀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자라야 되니까 뜯기기 좀 쉽지 않은 방식에서 밑에서부터 자란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자, 그죠? 더더욱이 잔디는 빡센 물질, 세포벽의 빡센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빡센 물질이 뭔가 저지가 나오죠. 어떤 세포벽의 빡센 물질이냐면 동물들이 세포벽을 부수기 어렵고 소화하기 어려운 빡센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가 나오면은 그러면 세포벽이 있다고 쳐봐. 빡센 세포벽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제 다른 동물들이 먹기 어렵다고 나오죠. 4번 뒤에 많은 그레이서들은 많은 풀을 뜯는 사람들은 많은 풀을 뜯는 동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빨을 그죠? 어떤 이빨이냐면 매우 길고 점차적으로 자라나는. 중요한 거는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가 이빨이 좀 길게 자라난다가 나오기 때문에 4번 이전에는 굉장히 소화하기 어려운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는 저지 제재가 나왔고 그 뒤에는 극복 방법 예시. 정답은 4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 어렵지 않았어요. 7번 정도는 충분히 예측이 돼야 되고. 자, 그러나 현재 생물학적인 접근 방법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뭘? 창의력을.
그리고 모든 증거는 제한합니다. 창의력이 우리의 유전자에서 해독되지 않는다고, 우리 유전자에서 코드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뭐합니까? 설명합니다.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창의력 같은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창의력을 잘 설명 못하고 모든 증거는 그 창의력이 유전자에서 코드화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제안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라고 해서 자, 최대한 한번 볼까? 그러나라는 건 논지가 바뀌는 건데 생물학적인 접근 방법은 창의력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위에는 창의력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오려나? 그죠? 그죠? 근데 그러면 생물학적인 방식에서 뭔가 창의력 설명 가능?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고, 최대한 하면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유전자에 되지 않는다, 창의력이.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생물학은 가장 작은 단계입니다. 어떤 가장 작은 단계냐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창의력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계입니다. 생물학은. 그죠? 생물학자의 어떤 분석에 대한 어떤 단위는 유전자, DNA, 구체적인 뇌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창의력을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생물학이라는 얘기죠. 생물학에서는 유전자, 뇌의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창의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잖아.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동의합니다. 뭘 동의하죠? 그러한 낮은 수준의 분석에 대한 설명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그리고 별로 예외가 없다는 걸, 뭐보다 더 높은 분석의 설명들보다 예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는 것은 그러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창의력이 뭘로 설명하는 거야? 창의력을 생물학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낮은 수준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생물학에서 그냥 창의력은 뇌에서 나온다, 창의력은 유전자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너무 쉬운 단지 1차원적인 방법이잖아. 그치? 1차원적인 방법이니까. 그리고 예외도 별로 없어. 그죠? 다른 것보다 예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력하다는 얘기지. 그죠? 뭐처럼? 설명처럼. 심리학이나 사회학 설명처럼. 됐습니까? 이것은 항상 make sense는 말이 된다는데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다. 가주어, 진주어. 뭐 하는 것이? 너의 연구를 실행하는 것이. 뭐 함으로써? 그죠? 무엇인가를 낮은 수준의 레벨에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을 시도함으로써 너의 스터디를 시작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말이 된다라고 해서 3번 전까지는 뭔가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건데 뭐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낮은 수준이죠. 낮은 수준. 지금 다 낮은 수준에 대한 저급한 창의력을 설명하는 방식이 나오는 거지. 3번 이유부터 볼까? 그리고 수십 개의 연구는 발견해왔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증거냐면 창의력이 어떠한 구체적인 뇌 지역에서 위치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까 보세요. 3번에 구체적인 인간의 뇌 지역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그죠? 낮은 수준인데 그죠?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3번 이후부터는 이게 아니래. 그러면 3번에서 갑자기 논지가 바뀌는 걸로 봐야지. 그러나 최근에 생물학적인 접근 방법은 창의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급한 방법이지. 저급한 방법은 뭘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창의력을 설명할 수 없다. 정답은 3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3번 뒤부터는 오히려 고등적인 요즘 굉장히 창의력을 설명하기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모든 증거는 제한합니다. 뭘 제한하니? 창의력이 전체 뇌 과정의 기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많은 다양한 지역들에서 막 그려진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어떤 증거가 없습니까? 연결해요. 뭐와 뭐 사이에? 정신질병과 창의력 사이 연결 관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설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심리학, 사회학, 역사 같은 거에 제공되어진 좀 더 높은 수준이 필요하다. 3번 이전과 이후로 낮은 수준 저급한 거, 3번 이후는 높은 수준이 나오는 거고. 정답은 뭐 3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 봅시다. 자, Century of Technological Advances, 그죠? 몇 세기 정도의 기술적인 진보는 가능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어떠한 누구들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능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죠?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거기에서 기술은 허락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만약에 그죠? 충분한 어떤 자본들로 무장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극복하도록 허락하는 그죠? 허락하도록 합니다. 그들의 어떤 지역적인 거랑 그리고 이것이 생산적이 되도록 만듭니다. 라고 해서 자본만 만땅이로 다 채워진다면 지역적인 한계도 극복하도록 만들고 이것이 생산적이게 되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진보로 인해서 뭐를 뛰어넘은 거야. 그죠? 어떤 그 지리 제한을 뛰어넘은 거지. 그쵸? 이런 느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 만약에 우리 그 다리 같은 거, 고가도로 같은 것도 이제 예전에 못 노는 거 있으면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어떠든지 다 다리를 깔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자, B번 한번 봅시다. 경제학자들은 이 기회를 비용이라 불렀다. 자, 이 기회를 이걸로 받으면 기술적인 진보를 지리 제한을 극복하는 이거를 코스트, 비용이라 부르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비용이라 부르면은 뭔가 비용 가성비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기술적인 진보를 지리 제한을 극복하는데 발전했다 라는 것을 비용으로 바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10번 볼까? 지리가 좀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죠? 이것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죠? 유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비싸다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건 이러한 지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값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지리 제한 극복도 좀 쉬운 데가 있으면 돈이 덜 나가는데 좀 빡센 곳에 있으면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지. 경제 사회적인 발전은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것입니까? 알아차리는 건데 어떻게 기술과 자본을 사용할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가능한 것이라 실현 가능한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면 되겠죠. 중요한 건 가능한 것도 있지만은 또한 실현 가능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술과 자본을 사용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경제학과 사회적인 발전은 하면 되겠지. 자, 이거를 뭘로 받는 거야? 경제학자들은 이 기회를 코스트라 부릅니다. 라고 해서 이 기회라는 건 뭐야?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설명을 하는 건데, 이 기회는 이거죠. 뭐냐면, C에 나왔던, 그죠?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데 기술과 캐피탈을 어떻게 쓸지죠. 기술과 캐피탈을 어떻게 쓸지를 가성비라고 부른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너는 지을지도 모릅니다. 로드를 그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닿기 위해서 리모트 샬렛을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강력하게 봄 플루드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윈터에도 개간하기 쉽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여름에 눈사태 부스러기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로드를 지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가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도로 같은 것들을. 하지만 같은 자원으로서 너는 또 뭘 지을 수 있냐면 50배 더 긴 걸 지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가성비가 이게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둘 중에 이걸 하면 되겠지. 이게 이제 뭐 어떤 거랑 어떤 거에 대한 관계입니까? 기술과 자본 그리고 실현 가능하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경제학과 사회적인 발전이 해야 될 것들이지. 정답은 C, B, A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10번. 자, 여기는 이것도 볼까요? 그들의 주된 문제는 대절이었습니다. 그들이 뭘로 가득 찼다? 버블. 방울 같은 걸로 가득 찼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와인 글래스를 받는 건데 로마 시대 때 와인 글래스는 버블로 가득 찼다는 얘기죠. 이것은 글래스를 약하게 만든다. 이것이란 건 버블로 가득 찬 걸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글래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여기 유리 같은 데 있으면 유리에 막 버블 같은 게 막 많다는 얘기야. 이게 굉장히 그 글라스 자체를 약하게 한다는 얘기지. 물질이 메카니컬 스트레스, 어떤 기계적인 어떤 압박을 경험할 때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죠? 뭔가 이제 건배하는 거죠. 띵 건배하는 거. 그럴 때마다 이것은 뭘 흡수하냐면 힘을 흡수한다. 원자에서 원자까지 이것을 확산시킴에 의해서 힘을 흡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띵 했을 때 뭘 줄이면서 최종의 힘인데 어떤 최종의 힘이냐면 각각 원자들이 흡수해야만 하는 최종적인 힘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어떠한 원소인데 어떤 원소냐면 그 힘을 견딜 수 없는 여기에 가해진 힘을 견딜 수 없는 어떤 원자는 곧 찢겨질 것입니다. 이것의 위치에서 크랙
딱 금이 가면서 게임 끝났죠. 중요한 건 지금 이 버블 안에 꼈을 때 쨍 부딪히게 되면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금이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됐습니까? 뭐 이렇게 보면 정답 한번 골라볼까? 로마에서의 버블은 로마 와인글래스 뭘로 만들어진? 로마 시대의 와인글래스에 대한 버블은 만듭니다. 오형식. 그들이 덜 내구성이 있도록 일단 2번 날라가고 그죠? 뭐 투명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버블들이 많으면 내구성이 없도록 만든 거니까 내구성이 나겠고. 그런데 그것은 관련이 있습니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그죠? 여기 뒤에 볼까요? 그 버블이 그죠? 크랙이나 버블이 있을 때마다 그 아톰은 보세요. 크랙이나 버블이 있으면은 그죠? 그 원자 자체는 조금의 이웃 아톰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웃하는 아톰의 수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버블이 있으면은 그죠? 그런 것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아톰의 수랑 관련이 있다면 되겠지. 왜냐면 적게 있다고 나왔으니까 위에.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수고하셨고요. 2022년 시즌 1이 종료를 했습니다. 2022년 제가 8월 정도부터 김희준 모의고사를 1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2022년 시즌 1이 종료를 했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11주까지 이렇게 계속 매주마다 하나씩 모의고사를 만들고 모의고사 여러분들을 제공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정리만 하셨어도 아마 수능 때는 그리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2023년 시즌2는 2월에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종반 수업이 정규반이 2월에 개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2월부터는 이제 다시 시즌2로 진행이 될 거고 김희준 모의고사는 목표가 100회니까요. 아마 2년 정도 더 지나야지만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한마디 하고 싶죠? 우리 이제 수능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저를 마지막으로 올해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뭐 고1, 고2면은 더 저를 볼 수도 있을 건데, 회자 정리, 거자필반이라고 해서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라는 게 불교 용어죠. 일단 우리가 이제, 저는 강의를 할 때 항상 저한테 맞춰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다시 찍고 순순히 저한테 이제 강의의 기준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공부를 할 때 나한테 좀 맞췄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맞췄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이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터넷상에서 만났던 그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은 그걸로만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헤어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또 기회가 있으면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오피셜하게 만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만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더 결과적으로 좋게 됐으면은 나중에 더 좋은 일로 해서 저를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는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헤어지게 되어 있고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만나는 거는 뭐 하늘의 뜻을 맡기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기간 정도는 정말 열심히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이라는 게 사전에선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가장 좋고 훌륭함 또는 그런 일. 2번은 온 정성과 힘. 저는 이번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고 저는 김희준 모의고사 동안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거자필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는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세상에서 우리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를 이제 요번에 마지막 수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큰 세상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고 수능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마무리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저를 다음에 보실 분들은 2023년 2월부터 제가 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김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